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12장 시설 아동 보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 아동 보호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의 특성과 또 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문제, 또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설 아동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는 전쟁으로 인해서 보호 아동의 긴급 구호로 시작하여서 아동복지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시설 보호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대안적인 서비스의 방안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탈시설화 정책에 맞추어서 시설의 소규모화와 또 전문화, 또 지역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어야 하며, 또한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환경이 되어야 함이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이나, 이러한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사회적인 보호 조치로 시설 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발전 방안의 모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두시는 1980년 인적 관계가 아닌 아동과 24시간을 거주시설에서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인적 관계가 아닌 성인으로부터의 집단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카도시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시설 보호는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나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최후의 선택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원 가정의 지원이 일정 기간 타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하게 되고, 또한 대리 가정인에서 입양이 고려되어서 시설에 배치되는 이런 아동복지 서비스의 흐름입니다. 이런 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유형은 부모의 질병이나 또는 가족이 해체된다든가, 또 이혼 등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부모 외에 타인과 유대를 이루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탁 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들. 두 번째는 신체가 심하게 부자연스러워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들. 또 문화실조나 정서장애 등 치료 과정에서 집단적 생활을 경험이 필요한 아동들. 18세 미만자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 또는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다거나 또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설 아동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을 집단 보호라든가 양육하는 아동 보호 시설은 보호 아동의 연령이나 주거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구분하게 되죠. 또 연령에 따라서
3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영아시설,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육아시설 연령을 구분 없이 0세부터 보호하는 영유아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 주거 형태에 따라서 집단 기숙사형과 소숙자형과 또는 소숙자형으로 구분하고 생활아동의 수에 따라서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그룹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보육사의 치사에 대한 부담과 운영비 부담이 따르지만 많은 수의 아동이 집단 기숙사형에 거주하는 것을 지향하고 최대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숙자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과 같은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류별로 보게 되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고 또 양육 및 취업훈련과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입니다. 또 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를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또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의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유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동보호 치료시설입니다. 또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고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룹홈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홈 시설의 기능입니다. 또한 자립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자립지원 시설입니다. 또한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동상담소이고요. 또 아동 전용 시설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어린놀이터, 아동회관, 또 체육, 연극, 영화, 과학, 실험 전시 시설, 또 아동 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의 건전한 놀이오락과 그 밖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동 전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기능의 지역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제52조 제3항의 아동복지 시설은 통합하여서 설치할 수가 있으며
아동복지 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과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 기준을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시설의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이나 가정, 지역 주민에게 상담과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을 아동 가정 지원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주간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죠. 또한 아동 전문 상담 사업은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 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룹홈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또 방과 후 아동 지도 사업, 이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서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아동의 성숙을 도와주는 데 있다. 둘째는 이전의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교정과 변화를 시켜준다. 셋째 목적은 아동의 인격 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를 개선해준다. 두 번째는 시설 아동 보호 복지 서비스를 실행 시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대리 보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리지요. 첫째가 인권 존중과 보장 원리입니다. 두 번째가 정서 안정성의 원리입니다. 셋째가 친자 관계 존중과 조정의 원리입니다. 넷째, 개별화와 사생활 존중의 원리입니다. 다섯째가 적극적 사회 참여의 원리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의 발달입니다.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 보호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자녀적인 아동 복지 시대를 걸쳐서 보편적 아동 복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또 집단적인 시설 보호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부적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 권리가 아동 복지의 중심 사상이 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시설 보호는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입소자의 인격적 삶을 보장하는 최적의 생활 보장으로서 시설 보호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시설 보호에 대한 최근의 발달 과정에서 시설의 감소와 위탁 보호의 증가 등 탈시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 위탁 보호나 친인척 위탁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아동보호 서비스 발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소규모 시설로 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보호 서비스의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 부분의 민간의 비영리, 영리기관 등 운영 주체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민간 부분의 재정적인 참여 확대로 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의 법률상 제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거점 서비스 제공과 일반 아동을 포함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보호, 교육, 건강, 상담 등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설 아동보호 서비스의 장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아동보호 서비스의 장단점은 현대적인 시설 보호가 아동에게 제공된다고 할 때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개인 습관화의 규칙화가 이루어지고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성인의 일반적인 객관적 태도를 수용할 수 있으며 또 지속적인 훈련과 집단에 대한 관심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아동복지 서비스의 단점은 과도하게 고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또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교우나 사회생활의 제한을 가져오며 경제적인 경험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정서적인 욕구의 불충분한 발상 등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의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설의 선택입니다. 아동 상담소나 아동 일시보호소가 어떠한 시설에 아동을 수용하려고 계획할 때 그 아동에게 필요한 종류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면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의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시설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아동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그들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시설과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아동이 시설에 보호되고 있더라도 부모나 친인척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해 부모의 방문을 지원하고 아동의 가정 방문 또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유의할 점은 시설과 지역사회의 관계입니다. 시설 아동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서 시설 밖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의 운영은 첫째, 입소 대상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이나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등이 입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전문가, 보호중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 아동, 시군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시설장은 지역사회 내에 복지가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 인력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설 아동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정서적인 문제입니다. 통제된 집단 환경의 상호작용과 낮은 수준의 정서적인 관계, 집단 내에서의 실제 행동 등 가정 내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경험하지 못하는 생활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로 낮은 자아감과 화, 공포, 사기나 슬픔과 같은 감정 조절 기술이 미약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 장애를 경험하며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달 지체입니다. 시설보호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 사회 발달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서 발달 지체 형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아동은 표면적으로는 순종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반항적이며 또한 제한된 경제생활로 물질적 욕구가 강합니다. 시설 거주 남아는 시설 거주 여아보다 협동이나 자기주장, 자아 통제의 모든 영역에서 낮습니다. 자아의 탄력성이 낮은 일반 아동이 시설 아동에게 비해서 전반적인 지능에도 높은 점수로 나타냈지만 정서 행동 특성에는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시설 아동이 전반적으로 일반 아동보다 지능 면에서는 취약하나 발달적으로 자아 탄력성을 고려할 때 자아 탄력성이 낮은 일반 아동보다 정서 행동 문제가 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립 문제입니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간 동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립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행동 문제와 학교 적응과 대처 능력과 부모의 이혼 및 가출 요인의 대처 능력의 영향이 가장 높고 자기관리 기술에 대하여 학교 적응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설 아동 서비스의 지원입니다. 시설 아동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8개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기술 영역에 의복 구입과 손질과 또는 음식 준비와 요리하기, 집 관리하는 내용 등이 일상생활 기술이고, 자기보호 기술로는 나 자신 돌보기와 어른되기, 건강 유지하기, 성적인 내용 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의 영역은 교통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돈관리 기술로는 돈관리와 신용카드 이런 내용으로 영역 프로그램 매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은 나에 대한 탐색과 현명한 선택과 대처 기술과 대인관계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업 찾기와 직장 생활, 다시 집 떠나기 등의 영역을 8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홈 지원입니다. 그룹홈은 기존의 시설 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를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되어 아동복지 개정에 따라서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에 추가되어 여러가지 지원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8세에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 퇴소 아동과 같은 자립 정착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입니다. 현재 국가의 지원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제세 공과금과 시설관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그룹홈 등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원금 관리입니다. 그룹홈 아동에게 후원금이 있는 경우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동 정비로 사용하고 그룹홈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그룹홈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원금을 아동별로 관리하여 퇴소 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중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붙여서 자립자금을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가난이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에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 양육하고 있는 시설 아동 또는 소년 가장 아동, 가정위탁 아동, 그룹홈 아동 등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이 정부가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 매칭 펀드로 적립하여서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학자금이나 기술 습득 취업 훈련 비용, 창업 비용, 주거 마련 비용 등 자립기금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매칭 자금 지원금 외에도 별도로 월 5만원까지 추가로 적립될 수 있어 최대 11만원을 18년간
적립해 자립정착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 아동 보호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 보호 발생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의 입소 배경이나 원인을 전쟁고아나 또는 비혼의 상태에서 출생한 아동, 또는 부모의 사망과 기아, 미외아, 또 미혼모, 별거, 부모 사망 등 가족의 구조적 해체로 인해서 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무능력, 질병, 장애, 가족 갈등에 따른 학대, 방임과 무관심 등의 가족의 기능적 해체 초기는 부모 사망이나 실종된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과 혼인 외의 출생으로 인한 미혼모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 가정 및 미혼 가정의 자녀 등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12-7은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부모의 별거와 가출이 5,33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이 미혼모, 혼인 외 출생이 많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 번째고, 아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입소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사망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아동보호 서비스 현황입니다. 아동복지 및 양육시설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 소녀가정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입소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위탁보호와 입양 등 증가하며 양육시설의 보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양육시설의 기능을 단순히 아동 양육 보호하는 것에서 아동 상담과 보호 및 치료,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아동복지시설 기능을 다양화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아동 복지시설 수 및 보호 아동 현황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는 시설수가 242개소이고 입소자 수는 2,015명, 퇴소자는 2,489명, 또 연말 현재 수용자는 15,313명 등의 보호 아동 현황입니다. 두 번째, 그룹홈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그룹홈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룹홈 보호의 목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기존의 시설 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의 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홈 보호에 대한 배경은 대규모 집단 시설의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의 보호로 전환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되었습니다. 아동 그룹홈의 운영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면 아동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발달론적 관점에서 특성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고, 아동의 강점을 이해하고 과제 해결 중심을 접근하는 프로그램, 또 아동의 학력에 맞는 개별적인 연차적 자립 계획 수립, 매년 아동의 욕구를 점검하고 수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족 방문 또는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족 캠프 등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연계하여서 부모 교육 등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홈에서는 학교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학교 교사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정보 공유와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분기별 1회 이상 아동생활 상황에 대한 교류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의 자원 활용으로 지역 내 드림 스타트 센터를 통한 지역 복지 자원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지역 내 관공서나 민간 자원 등의 지원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및 후원기관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및 복지 실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방향은 첫째, 아동 양육 시설의 기능 변화 및 소규모화입니다. 현재 정통적으로 요보호 아동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출에 의한 보호 아동과 비행, 가출, 또 정서장애로 인한 특수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이 없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 방향입니다. 첫째, 시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학습과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 아동의 신체나 정서, 인지, 또 사화 발달을 면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시설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시설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성숙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의 관계 등이 인지, 또 사회, 신체, 자아, 존재, 존중감 등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또한 시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입소 배경과 심리 상태, 또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서 개별적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퇴소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립 문제는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별 자립 사정 계획을 세워서 아동 특성에 따라 자립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프로그램에는 퇴소 후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여서 가정적으로 안정되도록 건강가족 특성과 시설 아동의 가치관 교육과 정서교육, 진로교육과 생활지도 교육과 미래 가정 형성 교육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장의 시설아동 보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